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를 보고 싶어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무엇입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영화 시네마 천국입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은 1988년 만들어진 이탈리아 영화로 오랜 침체기에 빠져있던 이탈리아 영화계를 부흥시킨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카데미 시상식,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 골든 글로브 시상식,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여러 상을 석권했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청룡 영화제에서도 외국 영화상을 받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첫 개봉이 된 이후로 무려 2번이나 재개봉을 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은 재미도 재미지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처럼 여러 번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영화라 구체적인 스토리는 넘어가고 꼬마 토토와 알프레도 영화 기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어린 토토는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 꼬마로 학교가 끝나자마자 마을 광장에 있는 시네마 천국이라는 극장으로 달려가곤 하죠. 영사기사 알프레도는 토토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는 상황에서 어린 토토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토는 늦은 나이에 초등학교 졸업시험을 보러 온 알프레도에게 몰래 답안지를 보여주었고 영사기사가 좋은 직업이 아니라며 영사실에 쫓아들어온 어린 토토를 번번이 쫓아내곤 하던 알프레도는 답안지를 보여준 대가로 어린 토토에게 영사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영화관에 불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망치는 와중에도 어린 토토는 불길에 쌓인 극장으로 뛰쳐들어가 영사실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알프레도를 어린 토토가 필사적으로 구해내려는 장면은 어린 토토와 어른 알프레도가 많은 나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친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화재로 실명하게 된 알프레도 대신 어린 토토는 새로운 영사기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업을 얻게 된 토토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려 하지 않지만 알프레도는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이렇듯 토토가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인 지주로 옆에서 지켜봐주던 알프레도는 첫사랑의 시련에 빠져있는 토토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협박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너 절대로 돌아와서는 안 돼. 너 만약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는 너를 절대로 안 볼 거야. 알았지?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꼽습니다. 알프레도의 장례식과 시네마 천국 역 극장의 철거 현장에 참석했던 영화감독이 된 주인공은 알프레도가 자신의 앞으로 남긴 필름이 든 한 통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필름통에는 과거 신부님이 검열하는 바람에 삭제된 키스씬의 필름들이 이어져 있는 필름이 들어있었습니다. 혼자 영화관에 앉아서 이 키스씬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주인공의 모습에 영화 음악의 거장인 엔니오 모리코네의 아들인 안드레아 모리코네가 작곡한 러브 심이 흐를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짓습니다. 물론 저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지만 이 마지막 장면보다 저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라고 권유하는 장면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렴,
네가 어렸을 때 영사씨를 좋아했듯이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와락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게는 알프레도의 말이 좋아하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라는 조언으로 들렸고, 저 얘기를 내가 젊었을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회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대학이나 취직 같은 인생의 큰 일에 닥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지? 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코앞에 닥친 상황만 생각하며 결정하기에 급급했고,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한테 한 번도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없었던 저의 삶이 생각나서였습니다. 기회만 되면 영사실로 쪼르르 들어오던 토토를 어김없이 쫓아내던 알프레도. 어린 나이에 직업을 얻었다고 학교를 그만두려 하는 토토에게 계속 공부를 하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한 알프레도. 토토의 앞날을 위해 토토를 만나러 온 첫사랑 엘레나가 토토 앞으로 쪽지 남긴 것을 숨긴 알프레도.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라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권유했던, 그리고 토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보고 싶었을 텐데도 죽을 때까지 토토를 보지 않으려 했던 알프레도. 한마디로 알프레도는 토토의 진정한 인생 멘토였습니다. 멘토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상담자, 스승을 말하는데,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교육을 친구인 멘토에게 부탁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무려 10여 년 기간 동안 멘토는 친구의 아들을 성심성의껏 교육하고 또 친구로서, 또 스승으로서, 상담가로서 잘 돌봐줍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잘 지키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상적인 멘토는 숲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숲에는 중심나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는데, 좀 더 애정이 담긴 말로 엄마나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마나무라고 불리는 이유는 어린 나무들을 돌봐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엄마나무는 어린 나무들에게 자신이 가진 여분의 탄소를 나눠준 덕분에 어린 나무들은 생존율이 무려 4배나 높아진다고 하네요. 심지어 엄마나무는 자신의 뿌리에 공간을 좁혀서 어린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상처를 입거나 죽어가는 엄마나무는 어린 나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엄마나무가 주변에 있는 어린 나무들에게 탄소와 방어 신호를 보내주는데, 이 두 가지 방어 물질이 어린 나무로 하여금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잘 대처하게 할 수 있다니, 엄마나무야말로 진정한 멘토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어린 토토에게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알프레도, 또 숲에서 조용히 어린 나무들에게 필요한 탄소와 방어 신호를 나눠주고 있을 엄마나무를 생각하며, 나는 과연 알프레도나 엄마나무처럼 좋은 멘토가 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